몸짱을 꿈꾸며 헬스장 1년치를 선결제했습니다. 돈이 아까우면 가겠지라는 생각에 말이죠. 워낙 몸치에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건강관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구 쓰시면 안 돼요.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다 망가집니다. 그때 PT 코치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세나 기구 사용법, 운동에 필요한 호흡법까지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 뭔가 운동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PT를 강하게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는 결국 1회에 7만원이라는 거금을 총 20회나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꽤 만족스러웠어요. 식단도 챙겨주고. 회원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뭐 드시고 계신 거죠? 제가 칼로리 계산하고 고단백으로 식단표 보냈으니까 확실하게 지키세요. 운동하는 이유 알고 있겠죠? 회원님, 저랑 약속한 대로 20층 밑으로는 걸어서 올라가시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만보기 어플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검사 받으세요. 살 뺍시다. 파이팅! 야식은 물론이고 맥주 절대 금물입니다. 아자! 조금만 힘들어도 건강 지킵시다. 으쌰!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 제 몸은 코치의 가르침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코치였죠. 하지만 하나 둘 뭐합니까 대식씨? 이것밖에 못해요? 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네. 하나 둘 에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리 줘봐요. 갑자기 PT 코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면박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 아이씨,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PT 코치의 태도를 보고서요. 저 따라해보세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것도 못해요? 진짜 답답하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정말 이걸 해야 돼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 둘 다시 운동하시죠. 옆에 있던 여자 회원이 자리를 떠나자 PT 코치의 태도는 다시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회원님,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살도 많이 빠지셨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겠네요. 네. 어디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사실 가끔씩 이해가 안 가서요. 뭐가요? 아니, 코치님께서 친절하시고 정말 잘해주시긴 하는데 가끔씩 여자분들만 주위에 있으면 뭔가 좀 과격해지시는 것 같아서 혹시 여자들한테 센 척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 와우! 직설적이시네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오로지 회원님을 위해서 자세가 너무 안 좋아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여자 회원들이 주변에 있다고 그러는 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회원님께서 여자 회원분들을 의식하고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요? 네,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여자, 남자, 성별 가릴 것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하시고 제 말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음식도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역시 헬스 트레이너는 여자 회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여자의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성에 관심 있는 건 본능이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내 돈 주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꽃 먹는다는 사실이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일단 저에게는 못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고 트레이너의 맞춤식 코칭도 마음에 들었기에 코치의 센 척하는 모습에는 아예 신경을 끄겠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에서는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우와! 이제 중량 많이 늘어났네요. 살도 이제 물살에서 단단한 근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좀 먹던 힘까지. 와우! 멋집니다, 회원님! 자, 이제 무게를 좀 올려볼까요? 네? 이것도 겨우 했는데요. 이것도 자체 신기록이잖아요.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십니까? 남자가 이것도 못합니까? 보세요. 우샤라 우샤. 남자는 힘,
남자는 파워, 남자는 하체, 삼두, 이두, 개봉박두. 빨리 해보세요. 저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죽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남자가 힘이 세야지. 여자도 보호하고, 예? 연애도 하고, 예? 밥도 같이 묻고, 예? 다 할 거 아닙니까? 빨리 해보세요. 네. 으쌰, 너무 무거워요. 버티세요. 남자는 힘, 악으로, 깡으로. 아이고. 결국 여자의 미친 트레이너 때문에 저는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독이 되고 말았어요. 헬스장 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환불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보상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코치는 잘렸고요. 참 괜찮은 트레이너라고 생각했는데 본능이 문제였습니다. 본능이. 앞으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센 척하면 좋겠네요.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꾸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와, 저 사람 봐. 옷 저거 다 명품이야. 그래? 모델은 별론데. 그러게. 그런데 저거 다 합치면 구두랑 자켓이랑 바지랑 한 1,000만 원은 되겠다. 남편이 부자였냐고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옷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 뿐 평범한 집안과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옷 좀 고르느라고 고민되잖아. 오늘 우리 100일인데. 아, 진짜 짜증나. 다른 커플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30분쯤 늦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옷을 고르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남자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빨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늦더군요. 아무튼 명품 좋아하는 것 빼고는 또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라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산 명품들을 모두 처분하고 다시는 고가의 명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요. 신혼기간에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하나씩 팔았고 그 돈들을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으니까요. 곧 저희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도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중고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알고 있던 남편의 물건들이 창고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나 다녀왔어. 이거 뭐야? 그거. 통장 가져와봐. 어? 이거 팔고 받았다던 돈 있는 통장 가져와 보라고. 아니, 여보. 빨리 가져오라고.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제 곧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할 상황인데 그 돈이 없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통장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있어야 할 돈은 없었습니다. 한 푼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요. 아니, 도망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명품이니 뭐니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맘 같아서는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중고로 팔아도 자동차 값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명품 매장에 가서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야, 내 옷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다 팔았어. 됐냐? 남편에게 그 명품 옷들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로 한동안 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일절 타협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시위하듯 단 한 벌의 옷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모양의 옷을 7벌 준비하고는 요일별로 입고 다녔죠.
봄은 물론이고 찌는 듯한 더위에 여름에도 그 옷을 입었고 가을에는 코트 안에다 그 옷을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속 안에는 그 옷만 입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응? 뭘? 그 교복 그만 입으라고. 아, 괜찮지 않아? 처음에는 당신한테 화가 나서 그랬는데 나도 이제는 좋아. 회사에서도 스티브 잡스 같다고 그러고. 남편이 애써 웃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차나 바꿀까? 지금 차 판 돈이랑 우리 가지고 있는 돈 보태면 꽤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하러 그래? 지금 있는 거 타고 다니면 되지. 웬일이야, 허세남이? 난 괜찮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아끼자고. 대견한데, 우리 여보? 고마워. 우리 그럼 오랜만에 드라이브 갈까? 드라이브는 무슨, 기름값 아껴야지. 짠돌이 다 되셨네, 우리 서방님. 저는 변한 남편의 모습에 기뻤습니다. 지하철 지금 자리 없을 것 같은데 택시 탈까? 물건이 너무 많은데. 아니야, 남편도 허리띠 졸라 매는데 나도. 저 사람이 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거지? 오늘 차 안 가져갔나? 가만, 저 옷들은 뭐야? 왜 못 보던 것들이 사람 잘못 본 건가? 저기요. 남편은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은 매일같이 입고 다니던 유치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가방에 넣어서 지하철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야! 병입니다. 병. 알고 보니 명품 옷들을 하나씩 사서 사무실과 지하철 보관함에 몰래 두고 입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그 옷을 산 돈은, 네, 맞습니다, 차를 팔았더군요. 콩나물 시루 같은 곳을 출퇴근하면서도 그 명품 옷을 포기하지 못하겠더랍니다. 정말 다 불태워 없애버릴까요? 남편까지 불태워버릴 것 같아 저 스스로도 겁이 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딸 하나와 사랑하는 와이프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왔죠. 저에게는 작은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주말에만 했었죠. 직장 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푸는 정도로 활용했죠. 대신 아이도 있으니 평일에는 하지 않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특성상 한 달에 몇만 원씩은 결제하며 즐겼는데 아내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풀라며 다독거려 주었죠. 사건의 시작은 제가 어릴 때 즐겨하던 게임이 업데이트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정말 재밌겠는데? 그렇지. 나도 이거 100만 원 지를 거야. 뭐? 100만 원? 미쳤구나. 현질을 그렇게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 어허, 요즘 게임은 돈을 적당하게 질러야지 재밌다고. 아니면 온라인 게임 겉만 즐기는 거지 진정한 맛을 못 느껴. 너도 한 달에 몇만 원씩 결제하지? 차라리 찔끔찔끔 결제하는 것보다 한 번만 딱 지르고 윗레벨에서 놀아봐. 재미가 확 달라질걸? 그런가? 재미있어 보이긴 하네. 해봐. 요즘 이벤트 중이라서 좋은 아이템 엄청 많이 뿌려. 저는 퇴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확실히 좋은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군요. 그리고는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금액만큼 응모권을 주었는데 그 응모권으로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뽑기 같은 형식이죠. 떠라! 제발! 떴다!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돈을 쓰지 않고 게임을 한다면 한 달이 넘도록 걸릴 레벨업도 돈 10만 원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훨씬 높은 레벨의 게임을 즐길 수 있었기에 게임의 재미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좋아! 조금만 더! 이 장비 하나만 더 맞추면 좋겠는데. 안 뜨네. 좋은 아이템을 뽑을수록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떠? 다음번에는 무조건 뜰 것 같은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반나절 내내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네, 미쳤죠. 미쳤었습니다. 그래도 꽤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제가 다닐 때마다 다른 게임 유저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비가 엄청나다고. 그리고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자랑하니 사람들도 부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더욱 현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고 결국 아내가 카드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카드 청구서를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게임 현질 때문에 카드값이 600만 원이 나오자 와이프는 폭발했습니다. 와이프는 냉정하고 온화한 성격이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은 울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은 아내의 적금을 깨면서 해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도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깨고 평일에도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도 잘 놀아주지 않았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네? 같이 놀아요. 야, 저리 안 가? 너 때문에 지금 죽었잖아. 아이씨. 아이는 제가 밀치는 바람에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게임에만 몰두했고요. 네,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저에게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더군요. 뭐 하는 거야?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응급실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네,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 당시에도 정말 제가 미쳤었는지 집에 가서 새로 컴퓨터를 맞추고 게임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이혼 합의서가 날아오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나와서 또 게임을 했습니다. 그날 200만 원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몇 주가 지나니 아무도 없는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게임이 뭔지 떠나간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고 싶지만 지은 죄가 있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입니다. 학원에는 공부하러 온 조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부모의 등살에 떠밀려 시간 때우기용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개 그렇듯 학습 분위기를 많이 흐려놓죠. 야, 어제 스토리킹 봤냐? 유튜브 그 무서운 거 나 그거 본다고 밤샜어. 어이 거기 내식이 너 왜 자꾸 떠드냐? 네? 저요? 안 떠들었는데요. 너 나랑 장난치냐? 여기 장난치러 왔어? 아니요, 수업 들으러 왔는데요. 오냐? 그럼 수업 잘 듣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리 나와. 이거 문제 풀면 내가 너네 전체 피자 쏜다. 와! 예! 예! 못 풀면 입 다물고 수업하는 거야. 조금 괘씸하더라고요. 살짝 굴려줄 생각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으이구 이놈아, 그냥 들어가. 이제부터 입 열고 싶으면 네 수준에 맞는 문제는 풀고 떠들어라. 항상 의시되던 친구가 쭈뼛쭈뼛대는 모습이 웃겼을까요? 아이들은 고소하다는 듯 그 친구를 비웃었고 그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업 분위기도 좋아져 꽤 진도도 나갈 수 있었죠. 가끔 혼을 낼 때는 엄하게 하는 것이 제 교육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퇴근을 하면 10시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저는 집이 근처라 걸어서 퇴근하는데 바로 근처에 번화가의 술집들이 즐비해 있기에 사건 사고가 제법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가끔은 탈선하는 아이들이 술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퍽치기 같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선생님이다, 선생님. 누군가 지나가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퇴근하세요? 열심히 사시네요. 너는 제가 혼을 냈던 대식이라는 학생이 불량해 보이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온 대식이에게는 진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뭐야, 여기서 뭐하니?
집에 안 가? 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네, 선생님이요. 나를 왜? 그냥 요즘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 혼 좀 내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람이야? 너 쪽 준 사람이? 뭐야? 너는 왜 이래? 선생님, 아시죠? 저희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더 이상 말 안 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제자의 행동과 태도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는 놈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나간다면 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더군요.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제자에게 그런 치욕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개소리냐.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지. 요즘이 무슨 80년대 고교열개 시절이냐? 거기다가 애들이 학원 선생을 선생 취급이나 해주냐? 우리는 돈 주고 배우는 헬스 트레이너 딱 그 정도일걸? 알려주는 사람. 그렇지? 그래도 이 어린 놈의 시키들이 나한테 협박을 하잖아. 협박을. 너도 협박해. 뭐? 내가? 그러다 잡혀가면 어쩌려고. 학원 때려치우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생계가 걸려있으니 어쩔 수 있나요. 다음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출근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를 협박했던 아이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저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요. 화가 났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얘 떠드는데요. 왜 안 혼내주세요? 그만해라. 선생님, 얘 떠든다고요. 예? 선생님. 그만하라고. 선생님 곤란하시다고. 진짜네? 선생님 겁먹었나 보다. 학원 안의 모든 아이들이 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진짜 그만둬야 하나? 쪽팔려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선생님, 이제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뭐야, 왜 또 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담배 좀 사주세요.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편돌이가 융통성이 없네. 담배? 네,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진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우린 선생님 쳐도 되지만 선생님은 우리 치면 안 돼요. 법의 매운맛을 한번 보고 싶은 거. 야, 너네 뭐야? 우리 삼촌한테 시비 걸었어? 이것들 봐라. 한번 혼나볼래? 차려, 열중 쉬어. 차려. 이것들 안 되겠네? 누구세요? 삼촌 조카다. 우리도 촉법인데 한번 같이 놀아볼까? 니네 몇 학년이야? 저희 1학년인데요. 이게 확 사실 저한테는 조카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학원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역시 애들은 또래의 힘있는 친구들에게 더욱 겁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로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들은 제 눈치만 보며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다. 야, 촉법소년 운운하며 겁없이 날뛰는 놈들아, 니들 나이 먹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